전 비서관을 포함해서 이 원전과 관련된 산업자원부, 한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일시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청와대를 정조준했습니다. 감사원의 보고서가 결정적인 물증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말한 그대로 대통령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 청와대 비서관이 움직이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움직이고 한수원 움직였습니다. 경제성은 무시하고 청와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산자부 공무원들이 엄청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감사원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겼고 대전지검 형사부는 그 감사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 기습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법무부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국회 법사위에 나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원전 압수수색에 대해서 분기탱천에서 난리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윤석열 총장을 맹공격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미애 장관 겁먹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발칵 뒤폈습니다. 이거 우리까지 손버리고 하는 것인가? 손버리고 합니다. 왜? 당시 이 원전과 관련해서 청와대 전 비서관이 있는 그곳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발끈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짝짝쿵 윤석열을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검찰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질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및 당시 관련자들의 휴대폰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지검, 지금 윤석열 총장과 호흡을 맞췄던 이두봉 지검장, 그리고 형사 5부장 역시 이상현 부장검사 역시 윤석열 총장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그런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특수수사에 도맡은 사람들입니다. 자, 드디어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의 심장부를 향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떨고 있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 오늘 국회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대전지방경찰청 형사 5부 이상현 부장검사는 세종정부청사, 산업부, 경주의 한수원 본사, 대구 가스공사 본사 등에 대해서 모두 1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감사원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감사원은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을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대전지검의 백운규 전 장관 등 12명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전국에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관련 국과장들의 자택과 휴대폰,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스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곳이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최이봉 비서관이 사장으로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최이봉, 대구 있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입니다. 여기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검찰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당시 고위관계자는 물론 실무진의 자택과 휴대폰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지금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전국에 동시 투입했습니다. 공조수사도 했습니다. 한 사건에 이런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자,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청와대 비서관이었던 최이봉 사장이 있는 대구의 한국가스공사까지
한꺼번에 기습했습니다. 자, 어쨌든 검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습 압수수색을 하자 지금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 오늘 이 수사를 하는 면면을 봐도 놀랄만합니다. 이번 수사를 총괄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할 때 1차장, 4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검찰총장이 된 지도 대검 부장으로 봐서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지금은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유배당하고 대전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사팀장격인 이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역시 최근까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그런 엘리트 검사입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승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에서 윤석열 총장과 한솥밥을 먹은 경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수사 라인이 지금 투입됐고 수사 인력도 100명이 넘습니다. 자, 어쨌든 여권은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부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다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고발도 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하자마자 윤 총장의 직계인 형사 5부장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신동건 민주당 의원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 이건 제가 볼 때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다. 정치인 총장인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 과잉 수사를 하거나 청와대 압수수색 수십 회를 하는 등 민주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공격해 붕괴하는 것은 다름 아니다. 아무튼 이런 말을 막 했습니다. 자, 여권의 반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진검승부. 자, 어쨌든 청와대를 겨냥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청와대 전 비서관이었던 최이봉 사장이 있는 가스공사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례적인 대규모 압수수색은 오랜만에 벌어진 겁니다. 자, 이제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 징역 7년 그리고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습니다. 자, 그동안 참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부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범죄 의혹을 보도해왔습니다. 정말 많은 의혹들이 정말 백화점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기소했습니다. 이런 기소, 저런 기소 모두 다 병합해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종합적으로 입시 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등을 종합해서 징역 7년,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그렇게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씨가 이제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재판장 임정엽 심리에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61만 1,657원과 함께 표창장 위조 등 허위 경력 작성에 사용된 데스크탑 본체 2대를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입니다. 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수사가 시작됐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학력의 대물림이자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고 엘리트 계층으로 대학 교수가 우리 사회 입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했고 민정수석 배우자라는 공적 지위에도 백지 신탁 의무를 회피하고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으며 동시에 형사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대범죄로 이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우리 법치주의는 암흑으로 가라앉고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고 부정부패가 만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검찰의 구형을 보면 충분히 이해갑니다. 지금 여러분 다 잊으실지 모르지만 정경심 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 혐의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모두 15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백화점입니다. 이건 뭡니까? 비리 의혹 백화점입니다. 자,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까지 모두 3차례 정경심 씨를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습니다. 자, 먼저 자녀 입시 비리,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 허위로 발급받은 뒤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 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시 비리 의혹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뭐 많습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피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이자 명목으로 뭐 회사 돈 1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자신과 남동생 자녀 등의 명의로 코링크피의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출자했지만 출자 약정 금액을 100억 원으로 부풀려 금융위에 거짓 신고하고 아무튼 참으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남편 고위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동생과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들과 차명 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고 아무튼 많습니다. 비리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습니다. 이런데도 오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조금 이상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서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인데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한 말입니다. 자, 오늘 조국 부인 정경심의 결심 공판에 있는 날인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국회에서 이따위 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압력 가한 거 아닙니까? 참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 염치가 없고 머리가 나쁜 건지 사악한 건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이 이 발언으로 지금 언론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권력을 위해서 싸웁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가야 됩니까? 아무튼 검찰이 오늘 구형한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오늘 검찰은 국정농단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에 앉히고 그것도 모자라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지 않았다면 이런 범죄 의혹들이 드러났겠습니까? 지금의 조국 부부의 법원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 제주도에 가서 이 송재호 의원을 구하겠다. 지금 마치 권력이, 문재인 정권이 이 사법부 위에 서 있는 듯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에서 예산 심사, 이런 걸 하면서도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에게 망신을 줍니다. 예산 달라고 빌어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지금 판사들이 이런 분위기에 아주 기분이 나쁜 것 같습니다. 오늘 정경심 씨,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경심 씨 지지자로 보이는 여성 방청객이 재판을 하다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개소리, 헐, 이런 고함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정경심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 개소리 이런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자, 아무리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권력을 쥔 자들이 너무 오만한 거 아닙니까? 권력을 믿고 이렇게 방청석에 있는 방청객조차도 검사, 판사 다 우습게 보는 겁니까? 오늘 정경심 재판을 맡은 판사 상당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오늘 정말 제대로 법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임정엽 부장판사 오늘 개소리 외친 이 여성 방청객 불렀습니다. 나오라고 나와. 그리고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감치 재판을 따로 하겠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원 판사들 정말 우습게 봅니다. 아니, 국회에서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대법관입니다. 예산 3천만 원 달라고 빌어보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해봐라 애틋하게. 박범계 의원, 정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권력자들이 판사들 보는 시선입니다. 판사 출신이라는 박범계 의원이 이럴 정도면 지금 권력은 판사들 우리 손에 잡혔어. 믿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김경수 재판이 있습니다. 2심 재판이 있는데 또 판사들 권력 눈치 보고 무죄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판사들이 이재명 대법원에서 무죄 때린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게 과연 제대로 법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를 하는 것인지 지금 권력자들이 하도 우습게 판사들을 보고 사법부를 보니까 이제 방청객조차도 이렇게 개소리 됐어 헐 참나 막 과음을 지릅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는데. 자, 정경심의 결심 공판이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재판정 방청석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정경심에게 구형하자 개소리 헐 참나 됐어 같은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공판검사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에게 재판부에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여만 원을 선고하고 조민씨의 허위 경력 위조에 사용한 데스크탑 2대를 몰수해달라고 구형한 뒤 터져나온 말입니다. 자, 임정엽 재판장 법정 경위에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사람 1억 세우세요. 대답하지 말고 나오세요. 단발머리의 한 중년 여성이 정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임 재판장, 왜 여러 번 주의 드렸는데 반복해 주의 주는데도 자꾸 재판을 방해합니까? 이 여성은 아닙니다. 지금 한 번 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이 재판장은 이 여성의 이름을 확인한 뒤 감치 재판을 위해 별도 장소에 구속하겠다. 구금시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 번만으로 구속까지 가야 하나 이 여성이 말했지만 임 재판장은 네, 구금을 명하고 지금부터 나갈 때까지 한마디만 더 하시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 재판장 이 방청객에 대해서 위반자라고 말하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감치재판을 따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법원조직법 제61조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임정엽 판사 정말 잘했습니다. 아니, 정경심을 지지하는 사람이 방청석에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7년 구형하니까 정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재판정입니다. 법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디서 지금 이렇게 지금 정경심 씨가 무슨 민주화 운동하다가 학생 운동하다가 지금 재판받습니까? 지금이 독재시대입니까? 독재시대 맞죠? 문재인 독재시대. 어쨌든 이건 무슨 진짜 누가 보면 정경심 씨가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온 줄 알겠습니다. 가장 파렴치범으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질 받는 입시비리 의혹입니다.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이런 것으로 재판받는 사람한테 개소리 검사한테